최근 우리나라에서 사탄 들린 타코야끼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먹는 게 아니고 샘 스미스죠. 영국에서 가장 핫한 싱어송라이터 샘 스미스에게 이런 별명이 붙은 이유는 최근 그가 발매한 언홀리라는 노래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불륜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노래의 영향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바로 할리우드. 할리우드라고 하면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겐 우상화되는 곳이지만 샘 스미스의 곡이 발표된 이후 이른바 불륜의 왕국이라는 수식어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연 할리우드 뒤에 숨겨진 민낯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할리우드의 실태입니다. 샘 스미스의 언홀리, 이 노래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이 바닥에 모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알고 있지. 네가 다녀왔다는 곳들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도 들려. 그리고 네가 얼마나 뒤처리를 못하는지도 수군거린다니까. 엄마는 모를 거야. 아빠가 달아올라 클럽에서 얼마나 불경스러운 짓을 하는지. 뒤로 기대앉은 그의 위로 그녀는 그 위에서 춤춰. 그리고 천천히 내려가. 잠깐만 살펴봐도 뭔가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이 노래는 할리우드 유부남의 실태를 폭로하는 도가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샘 스미스는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면서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죠. 그러니까 이 곡의 내용이 실화라는 건데 아무래도 할리우드는 웬만한 스캔들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곳이다 보니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과연 할리우드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할리우드라고 하면 세계 영상산업, 특히 영화산업의 최강자로 불리는 만큼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배우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말 화려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상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할리우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 이유는 할리우드 뒤에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할리우드에서는 불륜과 성추문 등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심지어 부와 명예 그리고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결국 할리우드에 입성하기 전에 도망가라 라는 속설이 돌기도 하는데 지금부터 화려함 속에 숨겨진 할리우드의 또 다른 민낯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할리우드에서 과거 큰 화제, 아니 게이트라고 불렸던 사건이 존재했어요. 바로 내니게이트. 내니게이트는 이른바 유모 스캔들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사건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할리우드 배우가 자신의 아이를 돌봐주는 유모와 사랑에 빠진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에 연관된 배우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니게이트와 연관되어 있는 배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만한 톱스타급 배우들의 불륜이었다고 해요. 논란이 불거졌었던 배우들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주드로, 에단 호크, 벤 애플렉, 로빈 윌리엄스, 아놀드 슈왈제네거, 데이비드 베컴 등. 이 중에서도 특히 주드로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죠. 주드로는 1995년부터 사귀기 시작했던 영국 배우 세디 프로스트와 결혼해 슬하에 3명의 자식을 둔 이른바 품절남이었어요. 그러나 2003년 결혼 생활 중 잦은 불화로 이혼하게 되었고 양육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한 인물이었기에 아이들은 두 부모 사이를 오가며 교류했다고 하죠. 그러던 2004년 주드로는 한 영화를 촬영하면서 만난 시에나 밀러와 사랑에 빠져 팬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약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드로는 전부인 세디 프로스트가 고용했던 유모, 당시 26세 데이지 라이트와 바람이 나버렸어요. 이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한창 미국에서 영화 촬영을 하고 있던 주드로는 영국에 사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 했고 프로스트에게 요청해 데이지와 함께 아이들 중 한 명을 미국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주드로는 데이지와 와인을 마시며 아이들과 항상 함께하지 못하는 괴로움과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고 해요. 데이지는 아이들의 유모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심정과 고민에 공감하며 위로해 주었다고 하는데 술이 들어갔던 탓인지 둘은 분위기에 취해 눈이 맞게 되었고 그렇게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다고 한번 눈이 맞기 시작한 이후로 두 사람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침대는 물론이고 수영장과 소파, 식탁 등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데이지와 주드로가 한 침대에 서 있는 모습을 아이가 볼 정도로 정신없고 대담한 행동을 이어나갔다고 하죠. 결국 두 사람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했던 전부인 프로스트는 아이들을 위해 데이지를 해고했습니다. 이후 데이지는 자신만 피해본 것 같다며 언론에 모든 사실을 폭로했고 할리우드는 발칵 뒤집히게 되었죠. 아무래도 할리우드에는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배우들이 활동하다 보니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화려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상화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내니게이트뿐만이 아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해요. 지난 1990년대, 2000년대 할리우드를 휩쓸었던 톱스타이자 슈퍼스타 줄리아 로버츠. 그녀는 영화 귀여운 여인,
노팅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등을 촬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뛰어난 외모와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줄리아 로버츠의 실상은 끊임없는 유부남 스캔들로 유부남 킬러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고 하죠. 20대 초반 그녀의 첫 스캔들 상대는 키퍼 서덜랜드였습니다. 서덜랜드는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의 출연 배우로 결혼 3년 차에 2살 딸까지 있었던 유부남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줄리아 로버츠는 유부남인 게 뭐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 촬영이 끝날 때면 항상 자신의 집에 불러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결국 서덜랜드와 현천은 이혼을 하게 되고 이내 불륜 상대 줄리아와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결혼을 3일 앞두고 돌연 결혼 연기 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정대로였다면 결혼식이 진행되었을 날에 줄리아는 서덜랜드의 절친 배우 제이슨 패드릭과 아일랜드로 여행을 떠났다고 하죠. 이런 상황만 봐도 이미 파혼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둘은 여행에서 돌아온 뒤 연인으로 발전했고 이후 공개 연애를 이어갔지만 줄리아와 패드릭의 만남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남자와 불륜을 이어갔던 줄리아 로버츠는 이후에도 아카데미 최초로 나무주연상 3번을 수상한 다니엘 데이 루이스,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결혼해 아이까지 임신했던 카메라 감독 다니엘 모더 등과 불륜을 저질러 수많은 팬들에게 비난과 질타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할리우드 희대의 유부남 킬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인해 할리우드 하면 외도와 불륜 스캔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증가하게 되었고 일각에서는 할리우드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지난 2017년 할리우드의 민낯이 속속히 드러났었던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는 2017년 10월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펠트로, 애슐리 주드 등의 탑스타 여배우들이 킬빌, 네버랜드를 찾아서 등을 기획 제작한 할리우드 영화계 거물급 인사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을 고발한 것이었죠. 여배우들의 말에 따르면 하비 와인스틴은 그가 제작한 영화에 캐스팅된 여배우들을 호텔로 불러 그의 몸을 마사지하게 하고 자신이 샤워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하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해요. 하비 와인스틴은 이 논란이 불거지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하는 듯 했으나 이후에는 동의 없이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거절하면 이후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자신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려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미국 내 여론은 차가웠어요. 또 성추문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리얼리티쇼 프로젝트 런웨이의 전 프로덕션 어시스턴트 미리엄 헤일리에 대한 성폭력, 무명의 피해자 4명이 2005년부터 2013년 사이에 하비 와인스틴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죠. 이로 인해 하비 와인스틴의 부인 조지나 제프먼은 이혼을 하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이후 1년의 사건으로 2018년 5월 강간 혐의로 뉴욕 법원은 하비 와인스틴을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2020년 뉴욕 법원으로부터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뒤 2년 후인 2022년 미국 캘리포니아 LA 법정에서 추가로 징역 1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죠. 이로써 하비 와인스틴은 총 39년의 형을 살게 되었는데요. 뉴욕에서 23년의 형기를 채운 뒤 LA로 옮겨 16년을 더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죠. 이 사건은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미투 운동을 촉발했어요. 아무래도 이 사건이 할리우드에서 시작되었다 보니 이에 대한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이 논란이 사그라들기도 전에 I Believe I Can Fly로 1990년대 미국의 대중음악을 이끌었던 R&B의 대가 로버트 실베스터 켈리, 알 켈리의 또 다른 논란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는 자신의 자택에 여성 팬과 가수 지망생을 불러 합숙하게 했다고 합니다. 말이 합숙이지 일상을 통제하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하죠. 결국 2019년 뉴욕과 시카고 연방 검찰은 켈리를 기소했고 죄질이 워낙 악랄해 뉴욕 동부지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할리우드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정말 보여지는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추악한 할리우드의 실체를 견디지 못하고 불법 약물에 취하거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할리우드를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죠. 어쩌면 할리우드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 곳과 같아서 명함의 대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역시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할리우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